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44세 여의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후로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서영아, 우리 열심히 살자. 응? 네, 엄마. 아빠 없다고 주눅 들지 마. 우리가 더 당당하게 살면 돼. 엄마는 강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저를 키우기 위해서요. 저도 엄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조용히 지냈어요. 친구들이 아빠 이야기할 때면 슬퍼서요. 야, 한서영, 너희 아빠는 뭐 하셔? 왜 대답 안 해? 그냥 바쁘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공부만 했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성적은 좋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는 하나도 없었지만 성적은 최고였죠. 서영아, 너 의대 갈 수 있겠다. 정말요? 그럼 이 성적이면 서울 의대도 가능해.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의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게 재수 없이 서울의대에 합격했어요. 엄마가 울었습니다. 서영아,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 제가 돈 많이 벌게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고마워. 의대 6년도 친구 없이 공부만 했어요. 동기들이 MT 가고 술 마시고 연애할 때도 저는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다들 부모님 2분 다 계시고 형제 자매 있고 저는 엄마와 단둘 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벽을 쌓았어요. 가까워지지 않으려고요.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계신 수원으로요. 엄마, 제가 병원 차릴게요. 뭐? 돈이 얼마나 드는데? 대출 받으면 돼요. 제가 갚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먹여 살릴 차례예요. 대출받아서 작은 내과를 개원했어요. 처음에는 환자가 별로 없었지만 점차 늘었습니다. 성실하게 진료했거든요. 3년쯤 지나니 병원이 안정됐어요. 대출도 절반쯤 갚았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서영아,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엄마, 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37인데. 일이 바빠서요. 사실 결혼에 관심이 없었어요. 평생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엄마가 계속 권했습니다. 한 번만 나가봐. 응? 알았어요. 소개팅을 나갔어요. 주변 지인들이 소개해준 남자들, 의사, 변호사, 사업가, 조건은 다 좋았어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조건을 맞춰서 결혼하는 것 같아. 저는 그런 결혼이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갈망했던 게 있었거든요. 화목한 가정.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 그게 제 꿈이었어요. 하지만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들은 다 조건만 따졌습니다. 병원 운영하시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그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실망스러웠어요. 몇 번 더 나가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엄마, 전 결혼 안 할래요. 왜? 조건으로 만나는 결혼은 의미 없어요. 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그렇게 2년을 더 일만 하며 지냈습니다. 40이 되었어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진료실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요. 남자를 봤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지? 왜 이러지? 진료를 했어요. 하지만 자꾸 남자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르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이 왔어요. 이 남자랑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한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건가.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40살까지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거든요. 그냥 착실히 진료만 보고 보냈습니다. 감기약 처방해 드릴게요. 3일 드시고 안 나으시면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나갔어요. 가슴이 아쉬웠습니다.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후로 매일 진료실 문만 쳐다봤습니다. 다시 올까? 언제 오려나? 평소에 안 하던 귀걸이도 했어요.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오지 않았어요. 1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포기해야지. 환자일 뿐이야. 그렇게 잊으려고 했어요. 어느 날 병원 식구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간호사 3명이랑 저 이렇게 넷이서 고깃집에 갔어요. 막내 간호사 김유진이가 26이었는데 정말 밝고 활발했어요. 원장님, 오늘은 제가 고기 구울게요. 그래, 고마워. 헤헤, 저 고기 굽는 거 자신 있거든요. 즐겁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유진이가 일어났어요. 어? 오빠? 옆 테이블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남자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여기 앉아요. 같이 먹어요. 어? 괜찮아? 네, 저희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이에요.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진료받았던. 네, 기억나요. 앉으세요. 같이 앉아서 먹었어요. 유진이가 소개했습니다. 원장님, 이분 제 오빠 친구예요. 이준혁이라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한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혁 씨가 웃었어요. 정말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즐겁게 먹고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준혁, 며칠 후 유진이가 말했어요. 원장님 소개팅 어때요? 응? 누구랑? 준혁 오빠요. 오빤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네, 그리고 원장님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나를? 네,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원장님 어때? 했더니 좋은 분 같다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한번 만나볼게. 와, 좋아요. 일주일 후 준혁 씨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때 고기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요.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혁 씨는 36이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렸어요. 직장은 작은 회사 사무직. 그리고 고아였습니다. 저도 부모님 안 계세요. 네?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커요. 언젠가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에요. 가슴이 울렸어요. 나랑 똑같네. 저도요. 저도 아버지 안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7살 때 돌아가셨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저도 가족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씩. 만날수록 마음이 갔습니다. 준혁 씨는 정말 다정했어요. 오늘 힘드셨죠? 진료 많이 보셨나 봐요.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피곤이 보여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고마워요. 늘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공감해 줬어요. 함께 있으면 편했습니다. 6개월 후 준혁 씨가 프러포즈 했어요. 서영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정말요? 네, 서영 씨랑 따뜻한 가정 꾸리고 싶어요. 눈물이 났어요. 네, 좋아요. 엄마도 좋아했습니다. 서영아, 준혁 씨 정말 좋은 사람 같더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행복하게 살아라. 응, 고마워, 엄마. 결혼식은 간단하게 했어요. 친척도 많지 않고 친구도 없었으니까요. 가까운 지인 수십 명쯤만 초대해서 식당에서 밥 먹고 끝. 하지만 행복했어요. 신혼집에서 둘이서 지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게. 여보,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당신이 해주는 거 다 맛있어. 헤헤, 그럼 김치찌개 끓일게. 좋아. 1년 후 아기가 생겼어요. 둘 다 너무 기뻤습니다. 여보, 임신이래요. 정말? 네, 8주래요. 준혁이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준혁이 울었습니다. 드디어 내 가족이 생기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엄마가 말했어요. 서영아, 내가 애 봐줄게. 엄마, 괜찮아? 그럼, 내 손주인데. 하지만 출산 4개월 후 엄마가 허리를 다쳤어요. 엄마, 미안해. 애들 다가. 괜찮아요. 엄마 치료부터 해요. 엄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에 3개월쯤 걸린다고 했어요. 난감했어요. 병원 일도 해야 하는데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말했어요. 여보, 내가 회사 그만둘게. 뭐? 내가 해볼게. 당신이 돈 벌어.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월급도 적고 꿈이 있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었어. 정말 괜찮아? 응, 나 육아 잘할 자신 있어. 눈물이 났어요. 사실 속으로 바랐던 일이었거든요. 제가 버는 게 훨씬 많았고 준혁이 육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차마 말은 못했죠. 근데 준혁이 먼저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 준혁이 육아를 전담했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아기 돌보는 거, 집안일, 요리 다 해줬어요. 여보,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야. 와, 맛있겠다. 헤헤, 우리 아들도 고기 좋아하더라고. 아들 이름은 이민준. 정말 예쁘게 잘 자랐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4살이 되었어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죠. 준혁이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사업 좀 해볼까? 사업? 응. 육아하면서 아이템 생각해 뒀거든. 어떤 거? 육아용품 온라인 쇼핑몰. 내가 직접 써보고 좋은 것만 파는 거. 좋은데? 해봐. 정말? 응.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고마워. 준혁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낚시 일주일 정도 다녀와도 될까? 낚시? 응. 머리도 식히고 육아에서 좀 쉬고 싶어서. 준혁은 낚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결혼 전부터 취미였죠. 그래, 다녀와. 쉬다 와. 고마워. 현금 좀 챙겨줄래? 응. 얼마 필요해? 200만 원 정도? 알았어. 챙겨줄게. 출발 날 민준이랑 같이 배웅했어요. 아빠 다녀오세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네. 준혁이 저를 안았어요. 다녀올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조심해서 다녀와. 응. 준혁이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손 흔들며 가는 모습을 봤어요. 일주일 후면 오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준혁을 살아서 보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4일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진료 중이었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준혁 씨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강릉 가산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위급한 상태입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교통사고입니다.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인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사고가. 뭐요? 강릉에서 사고가 났대요. 지금 가봐야 해요. 어떡해요? 오늘 환자 예약이 취소해요. 다 취소하고 문 닫아요. 네. 진료실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강릉까지 차로 2시간 반. 정신없이 달렸어요. 제발 괜찮아야 해.
민준이 아빠가 없으면 안 돼.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주변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과속했습니다. 빨리 가야 했어요. 2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이준혁 환자 어디 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셨어요. 3층 수술실입니다. 3층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수술실 앞.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 주저앉았어요.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돌아봤어요. 김유진이었습니다. 우리 병원 막내 간호사. 유진아? 네, 유진이 팔에 깁스가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도 상처가 있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저도 사고가 나서요. 뭐? 머리가 멍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너도 사고. 네. 어떻게? 왜?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네. 환자분들 상태 설명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의사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유진이도 옆에 앉았어요. 먼저 이준혁 씨 상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발성 장기 손상입니다. 복부, 흉부, 두부, 전체적으로 심각합니다. 살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김유진 씨는 좌측 팔 골절, 안면 타박상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기도 함께 계셨는데요. 뭐요? 14개월 여자 아기요. 내진탕과 우측 다리 골절입니다. 잠깐만요. 아기요? 네. 어떤 아기요? 의사가 유진을 봤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기예요. 뭐?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아기가 왜 우리 남편 차에 있어? 그게? 대답해. 죄송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환자분들 치료가 급선무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죠. 맨 의사가 나갔어요. 유진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유진아? 네. 설명해. 죄송해요. 설명하라고. 저랑 오빠가. 뭐? 연인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너희 둘이 언제부터? 4년 전부터요. 4년? 네? 그럼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죄송해요. 숨이 막혔어요. 그럼 그때 소개팅 주선한 것도 제가 오빠한테 부탁받았어요. 원장님이랑 결혼하라고. 왜? 오빠가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원장님 병원에 계속 다니고 싶었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럼 아기는? 오빠 아기예요. 언제 낳았어? 3년 전이요. 3년? 그때 민준이가 1살이었어요. 준혁이 육아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유진이랑 아기가 있었다는 거. 너 미쳤어? 죄송해요. 죄송하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소리쳤어요. 간호사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원장님, 조용히 해주세요. 유진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어요. 배신감. 준혁이에 대한 유진이에 대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원장님, 나가? 유진이 일어나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래? 뭘 잘못했어? 열심히 살았잖아.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끝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갔어요. 준혁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일어나. 제발
대답이 없었어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삐, 삐가 삐. 하루가 지났습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틀째, 여전히 의식 없었습니다. 사흘째, 악화되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장기들이 하나씩 멈추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나흘째. 준혁이 숨을 거뒀어요. 오후 3시 27분, 환자 사망 확인합니다. 안 돼, 안 돼. 준혁을 흔들었어요. 여보, 일어나, 일어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떼어냈어요. 보내드려야 합니다. 싫어, 싫다고 무릎 꿇고 울었어요. 준혁이 죽었습니다. 결혼 4년. 너무 짧았어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3일장. 엄마가 왔어요. 허리 아픈데도 왔습니다. 서영아, 엄마, 울지 마. 민준이 봐야지. 민준이를 데려왔어요. 아빠, 아빠. 민준이가 관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일어나, 아빠. 가슴이 찢어졌어요. 민준아, 엄마, 아빠 왜 안 일어나? 아빠가 하늘 날아갔어. 싫어, 아빠 가지 마. 민준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도 울었어요. 장례식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었으니까요. 병원 직원 몇 명, 엄마 지인 몇 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3일 후 화장했습니다. 준혁을 보내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준혁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보,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나도? 아빠 언제 와? 안 와. 왜? 하늘 날아갔으니까. 싫어. 아빠 데려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준이를 꼭 안았어요. 내가 왜 낚시 보냈을까? 조금 더 좋은 차를 사줄 걸. 육아를 맡기지 말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준혁은 죽었으니까. 며칠을 그렇게 울며 지냈습니다. 병원도 쉬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민준이는 엄마밖에 없어. 아빠 없이 자란 게 한스러웠는데 우리 아들도 그렇게 만들 순 없어. 일어서기로 했어요.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2주가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병원도 다시 열었습니다. 엄마가 민준이를 봐주셨어요. 허리 아픈데도. 엄마, 괜찮아? 괜찮아. 넌 일이나 해. 고마워. 우리 손주 내가 안 보면 누가 봐. 엄마가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여전히 슬펐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그때였어요. 유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장님 만나요. 문자였어요. 한참을 봤습니다. 만나서 뭘, 하지만 궁금했어요. 그날 왜 셋이 같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알았어. 언제? 내일 오후 2시요. 커피숍은 곤란하고 차에서 이야기해요. 왜 차에서? 그냥요. 이상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이었어요. 유진이 차가 보였습니다. 다가갔어요. 조수석에 탔습니다. 유진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요. 응,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뭐? 아기 키워주세요. 뭐? 제 아기요? 원장님이 키워주세요. 믿을 수 없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빠 아기잖아요. 이제 오빠도 없으니 저 혼자서는 못 키워요. 그게 내가 왜 키워?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데려가서 키우세요. 손이 떨렸어요. 너 정신 차려. 전 정신 멀쩡해요. 어차피 저는 오빠가 좋아해서 아기 낳은 거지. 전 아기 낳을 생각 없었어요. 미쳤구나. 미친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유진아? 네? 이 아기가 준혁 아기인지 어떻게 알아? 호적이 올라가 있어요. 뭐?
오빠가 아기 낳자마자 호적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장님 아기죠. 무슨 소리야?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떼보세요. 나와 있을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진이 차창을 내렸어요. 원장님, 아기 잘 키우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찾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차가 떠났어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호적에 올라가 있다고? 말도 안 돼? 집으로 돌아왔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부 이시사 사이트,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봤어요. 배우자, 한서영. 자, 이민준, 남, 2021년생. 자, 이서진, 여, 2022년생. 이게 이서진, 14개월 여자아기. 정말 있었어요, 호적에. 제 딸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준혁이 배신. 유진이의 뻔뻔함. 그리고 떠넘겨진 아기.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고 며칠을 멍하니 지냈어요. 정말 준혁 아기가 맞구나. 그것도 호적에까지 올라가 있었어.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혁에 대한, 유진에 대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밤마다 생각났습니다. 준혁이 웃던 얼굴.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다 거짓말이었을까? 아니면 진심도 있었을까?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나가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현관 앞에 뭔가 있었습니다. 유모차. 그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뭐야? 다가갔습니다. 14개월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기. 말똥말똥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기 옆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기저귀, 분유, 옷 넣어뒀어요. 잘 키우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유진이었습니다. 아기 잘 키우세요. 그동안 제가 대신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찾을 거예요. 잘 지내세요. 손이 떨렸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꺼져 있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짐. 이 미친 아기를 봤어요. 추운 날씨에 얇은 이불만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아기가 추워서 몸을 떨었습니다. 에구, 어쩔 수 없이 유모차를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가벼웠습니다. 아기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울지도 않고 그냥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엄마가 나왔어요. 서영아, 누구야? 엄마가 아기를 봤습니다. 어머, 이 아기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이 아기, 목이 메었어요. 준혁 아기래? 뭐?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유진이랑 준혁 관계, 아기 존재,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것, 그리고 오늘 버리고 간 것. 엄마가 한참을 아기를 봤어요. 그래, 엄마? 키우자. 뭐? 이 아기 키우자. 엄마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 타차해봤자 소용없다. 어쨌든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이 아기는 살아있으니 살려야지. 하지만 애비만 없는 게 낫지 애비 애미 없는 고아로 살기에는 애가 너무 불쌍해.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건데.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 못 키워. 나랑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야. 소리쳤어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랑은 안 섞였을지 몰라도 우리 민준이랑은 이복 남매잖니. 그리고 호적에 올라가 있으면 법적으로 내 딸이야. 버리면 유기죄야. 그래도 서영아. 네. 엄마 말 들어. 이 아기 키우자. 우리 둘이서. 싫어요. 저 이 아기 보기만 해도 준혁이 생각나서 치가 떨려요. 아기를 엄마한테 떠넘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어요. 왜 나한테 이래?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엄마가 달래는 소리. 그래, 배고프지? 할머니가 분유 탈게. 으앙, 가슴이 아팠어요. 아기가 무슨 죄야. 하지만 난 못 키워. 저 아기 보면 준혁이랑 유진이 생각나잖아. 저녁이 되었어요. 방에서 안 나갔습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렸어요. 서영아, 밥 먹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나중에 먹을게요. 엄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방에 있었어요. 밖에서 아기 우는 소리, 으앙, 으앙. 엄마가 달래는 소리. 아이고, 왜 그래? 기저귀 찼나? 으앙. 할머니가 갈아줄게. 한참 후 조용해졌어요. 새벽 2시쯤. 또 아기가 울었습니다. 으앙, 으앙. 엄마가 일어나는 소리. 으이고 또 배고픈가 보네. 분유 타는 소리, 아기 먹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에 엄마가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허리 아픈데도. 아기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었어요. 엄마? 응? 왜 여기서 자요? 방에서 주무세요. 아기 울까봐. 엄마 허리 아프잖아요. 괜찮아. 엄마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뭐? 아기요. 제가 볼게요. 엄마는 쉬세요. 정말? 네, 호적에 올라가 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보기 싫었어요. 허리 아픈데 아기까지 보시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잘 생각했어. 이 아기도 불쌍하잖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키우기로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제 딸이니까. 버리면 유기죄니까. 그리고 엄마 말이 맞았어요. 아기는 죄가 없었으니까. 며칠 동안 아기를 돌봤습니다.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처음에는 정말 싫었어요. 아기 볼 때마다 준혁이 생각났거든요. 이게 준혁이랑 유진이 아기구나.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그냥 아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웃고 울고. 아, 아기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처음으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왔어요. 엄마. 응, 왔어? 아기다. 민준이가 유모차를 봤습니다. 엄마, 이 아기 누구야? 민준이 동생이야. 동생? 정말? 응. 와, 나 동생 생겼어. 민준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여동생이야? 남동생이야? 여동생. 와, 나 여동생 있어. 민준이가 아기를 만졌습니다. 안녕, 동생아. 나 오빠야. 아기가 민준이를 보고 웃었어요. 엄마, 봤어? 동생이 나보고 웃어. 그러네. 동생 이름이 뭐야? 이서진. 서진아, 나 오빠야. 잘 지내자. 민준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날부터 민준이는 매일 서진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엄마, 서진이 오늘 뭐 먹었어? 분유 먹었어. 나도 서진이한테 줄 수 있어? 응, 나중에 해봐. 와, 좋아. 어린이집에서도 자랑했대요. 선생님, 저 동생 생겼어요. 정말? 축하해. 여동생이에요. 이름은 서진이에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대요. 나 동생 있어? 여동생. 동네에서는 제가 딸을 입양한 줄 알았어요. 원장님 입양하셨다면서요? 네. 둘째 딸요. 착한 일 하셨어요. 아, 네. 설명하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기 돌보는 것. 여전히 준혁 생각나면 화났지만 아기한테 화낼 순 없었습니다. 2달째. 서진이가 엄마 소리를 냈어요. 엄마가 아니야. 엄마 아니라니까. 하지만 서진이는 계속 저를 보고 웃었어요. 3달째. 서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걸어? 아장아장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넘어졌어요. 어머, 달러가 하나 올랐습니다. 괜찮아? 엄마, 서진이가 제품에서 웃었어요. 가슴이 이상했어요. 뭔가 따뜻한 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6달째 서진이가 엄마를 정확히 말했어요. 엄마! 응? 엄마! 팔을 벌렸어요. 안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안아 올렸어요. 서진이가 제 목을 안았습니다. 엄마! 눈물이 났어요. 이 아기는 그냥 내 딸이구나.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내 딸이야. 1년이 지났습니다. 서진이는 돌을 맞았어요. 작게 돌잔치를 했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 그리고 서진이, 내 식구. 서진아, 축하해. 민준이가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오빠, 그래, 우리 동생. 오빠가 많이 사랑해. 오빠! 서진이가 민준이를 안았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서인아, 잘했어. 이 아이 키우길 잘했어? 네. 이제 완전히 내 딸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넷이서. 엄마, 저, 민준이, 서진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이게 우리 가족이야. 준혁은 배신했지만 서진이는 죄가 없어. 이제 내 딸이야.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서진이를 진짜 딸로 키우기로. 준혁 생각은 지우기로. 그냥 앞으로만 보고 살기로.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7살, 서진이는 3살이 되었어요. 둘 다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저는 병원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어요. 엄마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서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나 아빠 없어? 응?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는 왜 없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서진아, 응? 아빠는 하늘 날아갔어. 왜? 아프셨어. 그럼 나 아빠 못 봐? 응, 미안해. 괜찮아. 엄마 있잖아. 서진이가 웃었어요. 엄마랑 오빠랑 할머니 있으면 돼.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 고마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딸이야. 준혁 아기가 아니라 내 딸. 이제 완전히 내 딸이야. 민준이도 달려왔어요. 나도 끼워줘. 그래, 우리 아들. 셋이 안았습니다. 엄마가 사진을 찍었어요. 예쁘다. 우리 손주들.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유진에 대한 분노, 준혁에 대한 배신감. 언젠가는 유진을 만나게 되겠지. 그때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중요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진이, 내 아이들.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루하루.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또 2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9살, 서진이는 5살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 서진이는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웠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 7시에 아이들 깨워서 밥 먹이고, 8시에 민준이 학교 보내고, 서진이 유치원 데려다 주고, 9시에 병원 출근, 저녁 6시까지 진료, 7시에 아이들 데리러 가고, 8시에 저녁 준비, 9시에 아이들 씻기고 재우고, 10시에 병원 서류 정리, 11시에 잠. 매일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서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뭐 그렸어? 우리 가족이요. 그림을 봤습니다. 엄마, 오빠, 서진이, 할머니. 넷이 손잡고 웃고 있었어요. 예쁘다. 정말 잘 그렸네. 엄마, 이거 병원에 붙여줘. 그래, 붙일게. 병원 진료실에 그림을 붙였어요. 환자들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따님이 그린 거예요? 네. 예쁘네요. 딸 둘이세요? 아니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아, 그렇군요. 복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복이라. 정말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행복했어요. 민준이도 잘 자랐습니다. 엄마,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정말 잘했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우리 아들 최고네. 헤헤. 민준이는 서진이를 정말 아꼈어요. 서진아, 오빠가 같이 놀아줄게. 오빠, 뭐 하고 싶어? 인형놀이? 좋아, 하자. 둘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말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지? 엄마가 말했어요. 서영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래요? 응, 이 아이들 키우는 거 정말 대단해. 별로 대단한 것도 없어요. 아니야, 대단해. 혼자서 둘 키우면서 병원도 운영하고 엄마가 도와주시잖아요. 그래도 정말 잘하고 있어. 특히 서진이. 서진이 키우길 정말 잘했어. 이 아이 없었으면 우리 집 얼마나 쓸쓸했겠어. 맞는 말이었어요. 서진이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해줬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서진이. 오늘 유치원에서 노래 배웠어요. 그래, 해봐. 서진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았지만 귀여웠습니다. 우와, 잘한다. 헤헤,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생각났습니다. 준혁, 유진, 그들의 배신,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준혁은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을까? 날 이용한 걸까?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알 수 없었어요. 준혁은 죽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진. 그 여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힘들게 살까? 궁금했어요. 하지만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뭐 해? 이미 지난 일이야. 아이들이나 잘 키우자.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3년째. 민준이 10살, 서진이 6살. 어느 날 대한의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서영 원장님, 지방 세미나 참석 가능하세요?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부산에서요. 토요일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럼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부산 세미나 가야 하는데 괜찮아요? 그럼 가봐. 애들은 내가 볼게. 감사해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토요일 부산으로 갔어요. 세미나는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의사들이 모였어요. 300명쯤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몇 명 있었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그러게요.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신 의학 지식, 진료 사례 공유. 유익했어요, 점심시간. 뷔페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지나갔어요. 스텝 유니폼을 입고. 이름표를 보니 김유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저 여자? 똑똑히 봤습니다. 김유진이 맞았어요. 웃으며 다른 스텝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멀쩡하게, 행복하게. 순간 분노가 치밀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일어서려고 했어요. 달려가서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안 돼. 참자. 일단 참자. 억지로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하나도 안 났어요. 유진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유진은 저를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유진 생각만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웃을 수 있지? 서진이 버리고 준혁이랑 바람 피우고 양심도 없나? 세미나가 끝났어요. 오후 5시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로 가지 않았어요. 화장실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유진을 보기 위해 30분쯤 지났을까요? 스태프들이 정리를 마치고 나왔어요. 유진도 있었습니다.
다른 스텝 2명과 함께. 오늘 수고했어요. 유진 씨도요? 저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유진이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서. 유진이 은색차에 탔습니다. 차 번호를 외웠어요. 462가 84211. 유진 차가 출발했어요. 저도 제 채 탔습니다. 따라갔어요. 어디 사는지 봐야지.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부산 시내로 들어갔어요. 아파트 단지. 유진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어요. 유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유진에게 다가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유진아? 오빠? 유진이 남자를 안았습니다. 남자도 유진을 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오늘 일 어땠어? 힘들었어. 근데 오빠 보니까 풀렸다. 그래? 저녁 먹으러 갈까? 좋아. 둘이 손잡고 걸어갔어요. 공동현관으로. 다정하게, 행복하게, 꼭 연인처럼.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저 여자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 서진이 버리고 새 남자 만나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차에서 내려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증거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단 집에 가자. 차를 출발시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나쁜 년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집에 도착했어요. 밤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왔어. 안아 올렸어요. 서진이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울었어? 아니야. 눈 빨개? 바람 불어서 그래. 그래? 엄마, 나 오늘 할머니랑 떡볶이 먹었어. 그래? 맛있었어? 응, 엄청 맛있었어. 서진이가 웃었어요.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 자기를 버린 사람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엄마가 나왔어요. 왔니? 네. 세미나 어땠어? 좋았어요.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피곤해서요. 그래. 씻고 자. 네.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유진, 너 정말 이렇게 둘 수 없어.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잤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유진이 웃던 얼굴, 남자랑 손잡던 모습, 행복해 보이던 모습.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서진이 키우느라 죽을 맛인데, 너는 행복하게 살아. 새 남자 만나서 참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결심했습니다. 내려가자. 다시 만나자. 이대로 둘 수 없어. 토요일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부산 다녀올게요. 왜 또 세미나? 네, 추가 세션이 있대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래? 다녀와. 차를 몰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사는 아파트로. 주차장에 차를 대고 기다렸어요. 한낮부터. 오후 2시, 3시, 4시.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녁 5입시쯤. 유진이 나왔어요. 은색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어요. 따라갔습니다. 시내 음식점. 유진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10분쯤 후 남자가 왔어요. 지난번 봤던 그 남자. 유진아? 오빠. 안았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지? 새 남자친구인가? 1시간 후 둘이 나왔어요. 손잡고 걸었습니다. 다정하게. 유진 차로 갔어요. 남자가 운전석에 탔습니다. 유진이 조수석에. 차가 출발했어요. 또 따라갔습니다. 유진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주차하고 둘이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함께. 저는 차에서 봤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이대로 둘 수 없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 11시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저 여자를 벌할 수 있지? 합법적으로 증거를 남기면서 고민했어요. 밤새.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소피 부어버리고 싶지만 그건 폭행이야. 신상 공개하고 싶지만 그것도 불법이고 합법적으로 벌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대학 동기.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 맞다. 은지한테 물어보자. 다음 날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은지야? 서영가. 오랜만이다. 응, 잘 지냈어? 그럼 너는? 나도? 그런데 은지야,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상담? 무슨? 법률 상담. 오, 그래? 좋아. 언제 만날까? 내일 점심 괜찮아? 응, 좋아. 우리 사무실로 와. 다음 날 은지 법률사무소로 갔어요. 강남에 있는 큰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영가. 은지야, 오랜만이야. 그러게, 몇 년 만이야? 한 5년? 우와,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미안해, 바빠서. 알아, 나도 바빴어. 앉아. 상담실에 앉았어요. 은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법률 상담이라고 했잖아. 응.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준혁과의 결혼, 유진과의 관계, 아기 서진, 호적에 올라간 것, 유진이 아기를 버린 것, 그리고 최근 부산에서 본 것. 은지가 놀란 표정으로 들었어요. 헐, 진짜? 응. 그 여자가 진짜 그랬어. 그랬어. 미친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서영아, 응? 양육비 청구할 수 있어. 뭐? 그 여자한테 양육비 청구.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법적으로 친모잖아. 양육 의무 있어. 하지만 호적에서 뺐잖아. 상관없어. 친모는 친모야. DNA가 증명하잖아.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은지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서진이가 현재 5살이지? 응. 그럼 태어나서 지금까지 5년. 한 달 양육비를 보통 50만 원으로 잡으면 5년이면 60개월. 50만 원 곱하기 60개월. 얼마? 3천만 원. 뭐? 그리고 앞으로 성인 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50만 원씩.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럼.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 아기 유기죄. 그리고 네가 입은 정신적 고통. 얼마나? 글쎄, 케이스마다 다른데 5천만 원에서 1억? 1억? 응, 아기 버린 거 심각한 범죄거든. 유기죄. 그럼 총 얼마야? 과거 양육비 3천만 원, 손해배상 5천만 원에서 1억, 최소 8천만 원, 최대 1억 3천만 원. 숨이 막혔어요. 진짜? 진짜야. 그리고 또 뭐 있어? 의사협회에 신고할 수 있어. 의사협회? 응. 그 여자 간호사지? 응. 환자 남편이랑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자녀 유기, 의료인 윤리 위반이야. 그럼 징계위원회 열려. 심하면 자격 정지나 박탈. 자격 박탈? 응. 의료계에서 퇴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말 가능해? 가능해. 증거만 있으면. 증거, 문자 메시지, 호적 등본, 목격자, 이런 거. 다 있어. 정말? 유진이가 아기 버릴 때 문자 보냈어. 잘 키우세요. 저는 제 인생 찾을 거예요. 이런 거. 대박. 그거 아직 있어? 있어. 지우지 않았어. 좋아. 그리고 호적 등본도 있고? CCTV는 우리 집 현관 앞에 있어. 유모차 놓고 간 거 찍혔을 거야. 완벽하네. 이 정도면 100% 이겨. 은지가 웃었어요.
서영아, 넌 이미 이겼어. 증거가 완벽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은지야? 응? 도와줄래? 당연하지. 내가 변호사잖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 친구인데. 그리고 그 여자 정말 나쁜 년이네. 꼭 혼내줘야 해. 응. 소송 준비하자. 당장.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증거를 모았습니다. 유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아기 잘 키우세요. 그동안 제가 대신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찾을 거예요. 잘 지내세요. 호적 등본. 서진이가 준혁 딸로 등록됨. 집 현관 CCTV 영상. 유모차 놓고 간 장면. 엄마 증인. 서진이 받은 날 목격. 병원 기록. 교통사고 당시 준혁, 유진, 서진이 함께 있었던 기록. 은지가 말했어요. 완벽해. 이 정도면 무조건 이겨. 정말? 그럼. 그 여자 변명할 여지가 없어. 좋아. 그리고 의사협회 신고도 할 거지? 응, 꼭. 알았어. 내가 신고서 작성 도와줄게. 일주일 후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양육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청구 금액 1억 5천만 원, 과거 양육비 3천만 원, 플러스 미래 양육비 플러스 손해배상 1억 원. 은지가 확인했어요. 좋아, 이거 법원에 제출하자. 지금? 응, 빠를수록 좋아. 알았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협회에도 신고서를 냈어요. 의료인 윤리 위반 신고 환자, 가족과의 부적절한 관계, 자녀 유기, 의료인으로서의 자질 문제 제출하고 나니 후련했어요. 드디어 은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얼마나 걸려? 소송은 한 2개월, 의사협회는 한 달. 알았어. 그리고 서영아. 응? 유진이한테 직접 말해주고 싶어. 뭐? 소송 걸었다는 거. 직접 말해주고 싶으면 내가 연락해줄까? 생각했어요. 유진 얼굴을 보고 싶긴 해. 소송 걸었다는 걸 직접 말해주고 싶어. 응, 만나고 싶어. 알았어. 내가 유진이한테 연락해 볼게. 변호사 명의로. 다음 날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유진이가 만나겠대. 정말? 응, 내일 오후 2시 우리 사무실로 온대. 알았어. 나도 갈게. 응, 같이 있어줄게. 다음 날 오후 2시 은지 사무실 회의실에서 기다렸어요. 은지랑 저.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이네, 유진아. 왜 여기 계세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김유진 씨. 네, 유진이 앉았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지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확인하세요. 뭔데요? 소장입니다. 양육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유진이 서류를 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읽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양육비 청구? 손해배상? 네, 서진 양육비 5년치 3천만 원. 앞으로 성인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 총 1억 5천만 원 청구합니다. 미쳤어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정당한 청구입니다. 무슨 법적으로 제가 왜 양육비를 내요? 친모니까요. 호적에서 빼도 친모는 친모입니다. DNA가 증명하죠. 양육 의무 있어요. 저 돈 없어요. 법원에서 판결 나면 강제 집행합니다. 월급 압류, 재산 압류. 유진이 떨기 시작했어요. 원장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네? 넌 서진이 버렸잖아. 그건 현관 앞에 유모차 놓고 가면서 잘 키우세요. 저는 제 인생 찾을 거예요. 문자 보냈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죄송해요. 죄송하긴. 넌 5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잖아. 새 남자 만나서. 유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떻게 아세요? 봤어. 부산에서 남자랑 손잡고 다니더라.
나는 서진이 키우느라 죽을 맛인데 넌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 원장님,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은지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세요. 뭔데요? 의사협회 신고서입니다. 의사협회? 네. 환자 남편과에게 부적절한 관계, 자녀 유기, 의료인 윤리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안 돼. 협회에서 조사 들어갑니다. 징계위원회 열릴 거예요. 제발 그건 취소해 주세요. 왜요? 그거 걸리면 저 의료계에서 못 일해요. 알고 있어요. 제발요. 원장님, 제발. 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네? 넌 서진이한테 뭐라고 할 거야? 네? 서진이가 나중에 커서 엄마는 어디 있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엄마는 너 버리고 새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해줘야 하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넌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되니까 편하겠다. 일어났어요. 은지도 일어났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김유진 씨. 원장님, 제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응, 후련해? 응, 조금. 앞으로 더 후련해질 거야. 법정에서 이기면. 그럴까? 그럼 내가 보장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응, 우리 딸. 안아 올렸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뭐 그렸는데? 엄마, 그림을 보여줬어요. 저를 그린 거였습니다. 예쁘다. 엄마 닮았네? 응, 엄마 제일 예뻐. 고마워. 서진이를 꼭 안았어요. 이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해. 유진한테 빼앗길 순 없어. 절대로. 며칠 후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뭐? 합의하면 안 될까요? 합의? 네. 소송 취하해 주시면 제가 사과하고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돈을 조금씩이라도 드릴게요. 법원 판결 기다릴게. 원장님, 제발.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원장님 제발요. 저 정말 돈 없어요. 의료계에서도 쫓겨나면 저 어떻게 살아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늦었어. 이미 늦었어. 내연 5년 전에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어. 그때 서진이 버리지 말았어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서영 원장님, 징계위원회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김유진 씨, 의료인 자격 정지 1년입니다. 정지요? 박탈은 아니고요. 네, 초범이라 정지로 결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1년 동안은 의료계에서 일 못하니까 은지에게 전화했어요. 은지야, 의사협회에서 1년 자격 정지 나왔대. 오, 잘됐다. 박탈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이면 타격 크지. 응, 이제 소송만 이기면 돼. 언제쯤 판결 나와? 다음 달쯤 거의 다 됐어. 떨린다. 걱정 마. 우리가 이겨. 한 달 후. 법정. 판사 앞에 섰어요. 저와 은지. 반대편에 유진과 유진 변호사. 유진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 김유진은 원고 한서영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 과거 양육비 3천만 원. 유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향후 피고의 딸 이서진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1개월 이내 지급할 것. 이상 판결을 마칩니다. 쾅!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이겼습니다.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겼어. 응. 눈물이 났어요.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축하해 서영아.
고마워, 은지야. 이제 유지는 끝났어. 8천만 원 갚아야 하고 1년 동안 일도 못하고. 응, 완전히 박살났지. 그런 것 같아. 후련했어요. 정말 후련했습니다. 합법적으로. 폭력 없이 정의롭게 승리했으니까.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돈을 1개월 안에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법원 판결이야.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저 정말 돈이 없어요. 그럼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거야. 월급 압류, 재산 압류. 원장님, 전화를 끊었어요. 은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은지야, 유진이가 돈 못 준대. 예상했어. 그럼 강제 집행 신청하자. 그게 뭐야? 법원에서 유진 재산 조사해서 강제로 압류하는 거. 월급도 일부 압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연하지. 판결 났으니까. 좋아, 해줘. 일주일 후. 법원에서 유진 재산을 조사했대요. 은지가 전화했습니다. 서영아, 유진 재산 조사 나왔어. 뭐래? 거의 없어. 예금 300만 원, 차량 1대. 그게 다야. 그럼 8천만 원을 어떻게 받아? 월급 압류해. 매달 월급의 일익을 압류할 수 있어. 유진이 월급이 얼마인데? 지금은 자격정지라 월급 없어. 1년 후에 복귀하면 그때부터 받는 거지. 그럼 1년 동안은 못 받는 거야? 응. 그리고 복귀해도 간호사 월급이 300만 원 정도니까 절반 압류하면 한 달에 150만 원. 8천만 원 갚으려면 얼마나 걸려? 한 4, 5년? 그렇게 오래? 응. 근데 어쩌겠어. 유진한테 돈이 없는 걸. 알았어.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유진은 망했으니까 1년 동안 일 못하고 그 후에도 월급 절반 압류당하고 충분히 벌 받는 거야. 한 달 후 우연히 유진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 병원 직원한테서. 원장님 들으셨어요? 뭘? 유진이요. 남자친구한테 차였대요. 뭐? 네. 소송 걸렸다는 거 알고 남자가 차버렸대요. 그래? 그것도 문자로 일방적으로 통보했대요. 너 문제 많아? 헤어지자고? 가슴이 시원했어요. 제 업자득이네.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편의점 알바한대요. 편의점? 네. 의료계 복귀 전까지 돈 벌어야 하니까. 그렇구나. 원장님한테 빚도 있잖아요. 8천만 원. 그래. 어떻게 갚으려나. 편의점 알바로 상상이 갔어요. 유진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모습. 시급받으면서 손님들한테 인사하면서 잘 됐어. 그렇게 살아봐. 서진이 벌인 대가가 뭔지 후련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병원 운영, 아이들 키우기. 민준이는 10살, 서진이는 6살.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엄마, 응? 나 오늘 받아쓰기 100점. 우와, 잘했다.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우리 아들 최고네. 서진이도 달려왔어요. 엄마, 나도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정말? 무슨 상? 착한 어린이상. 우와, 대단한데? 헤헤. 두 아이를 안았어요. 행복하다. 정말 행복해. 유진 따위는 없어도 돼. 우리 가족은 완벽해.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응? 나 친엄마 다른 데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그런 생각했어? 유치원에서 친구가 그랬어. 서진이는 엄마 닮지 않았다고. 그래? 응, 그래서 궁금해졌어. 한참을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줘야 하지?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진아? 응? 엄마가 진실을 말해줄게. 뭔데? 너를 낳은 사람은 따로 있어. 정말? 응. 하지만 그 사람은 너를 버렸어. 왜? 키우기 싫어서. 그럼 나는? 엄마가 키웠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나를 사랑해? 당연하지.
진짜 엄마 같아? 엄마야. 진짜 엄마. 하지만 나를 안 낳았잖아. 서진아. 응? 엄마는 말이야. 피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를 낳은 사람은 너를 버렸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6년 동안 키웠어. 누가 진짜 엄마일까? 서진이가 생각했어요. 엄마가 진짜 엄마야. 그렇지? 응, 엄마가 최고야. 서진이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는 완전히 내 딸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낳은 딸이야. 며칠 후 서진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엄마, 이거 봐. 뭔데? 나랑 엄마. 그림을 봤습니다. 서진이와 제가 손잡고 있는 그림. 하트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위에 글씨.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엄마, 우리 영원히 같이 있을 거지? 그럼 당연하지.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도장 찍어. 엄지를 맞댔습니다. 이제 약속 끝. 서진이가 웃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행복하게. 이 아이를 유진한테는 절대 안 줘. 절대로. 1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의 의료인 자격 정지 기간이 끝났어요. 다시 병원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 월급 280만 원. 그리고 월급의 절반인 140만 원이 압류되었대요. 은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서영아, 유진 월급 압류 시작됐어. 그래? 응, 한 달에 140만 원씩 들어와. 내 계좌로? 알았어. 8천만 원 다 받으려면 한 4년 걸릴 거야. 상관없어. 천천히 받으면 돼. 그래. 그리고 유진 요즘 진짜 힘들대. 왜? 월급 140만 원으로 살아야 하잖아. 집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내고. 거의 남는 게 없대. 자업자득이지. 그러게. 아무튼 잘 됐어.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편했습니다. 유진은 평생 빚 갚으며 살겠지. 그게 네가 받을 벌이야. 한편 제 병원은 잘 됐어요. 환자가 계속 늘었습니다. 평판도 좋았어요. 한서영 원장님 진료 정말 꼼꼼해요. 친절하시고 실력도 좋으세요. 입소문이 났어요. 병원을 확장했습니다. 간호사도 2명 더 뽑았어요. 의료 장비도 새로 샀습니다. 수입이 늘었어요. 한 달에 1,500만 원쯤. 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서영아, 정말 잘 됐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들 봐주지 않았으면 저 일 못했어요. 그래도 네가 대단해. 병원도 키우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감사해요, 엄마. 엄마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 내 딸인데. 행복했어요. 병원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유진은 벌 받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진료 중이었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김유진 씨가 찾아왔는데요. 뭐?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여기 왔지? 진료를 마치고 로비로 나갔습니다. 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뭐 하러 왔어? 원장님,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바빠. 서진이 보고 싶어요. 뭐? 제 딸이잖아요.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화가 났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도 엄마예요. 보고 싶어요. 넌 서진이 버렸잖아.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무슨. 넌 자격 없어. 한 번만요. 제발. 안 돼, 돌아가. 원장님, 유진아, 정신 차려. 넌 서진이 엄마 아니야. 나야. 하지만 낳은 건 저예요. 낳기만 하면 엄마야? 키워야 엄마지. 넌 5년 동안 뭐 했어? 새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잖아. 그건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말도 안 돼. 제발요. 돌아가. 다시는 오지 마. 원장님, 나가? 소리쳤어요. 유진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진료실로 돌아왔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진이, 서진이 보고 싶다고? 말도 안 돼. 절대 안 돼. 서진이는 내 딸이야. 그날 밤, 서진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유진이 다시 올까? 혹시 양육권 청구하는 건 아니겠지? 불안했어요.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유진이 오늘 병원에 왔어. 뭐? 왜? 서진이 보고 싶다고. 미쳤네. 쫓아냈어? 응, 쫓아냈어. 잘했어. 근데, 응? 혹시 양육권 청구할 수도 있어. 그게 가능해? 친모니까 가능은 해. 하지만, 유기한 전적이 있어서 이기기 힘들어. 걱정 마. 정말? 그럼 법원에서 아이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 5년 동안 키운 네가 훨씬 유리해. 알았어. 고마워. 혹시 유진이 소송 걸면 바로 연락해. 내가 박살낼게. 응,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안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유진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며칠 후 정말로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어요. 양육권 변경 청구의 소청구인 김유진 피청구인 한서영 유진이 정말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진이 양육권을 달라고. 손이 떨렸어요. 바로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지야, 유진이 소송 걸었어. 뭐? 정말? 응, 양육권 변경 청구래. 미친년. 알았어. 내일 바로 만나자. 부탁해. 걱정 마. 절대 안 져. 전화를 끊었어요. 서진이를 봤습니다. TV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헤헤, 재미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를 유진한테 빼앗길 순 없어. 절대로. 내가 키운 아이야. 내 딸이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유진, 이번에도 이길 거야. 절대 안 져. 다음 날 은지를 만났어요. 서영가 통지서 봤어. 응. 유진이 미쳤네. 양육권 달라고? 어떻게 해야 해? 걱정 마.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정말? 그럼 증거 정리하자. 은지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첫째, 유진은 서진이를 유기했어. 문자 증거 있지? 응. 둘째, 5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안 냈어. 오히려 법원 판결로 강제 압류당했지? 응. 셋째, 5년 동안 서진이 찾아온 적 없어. 맞지? 맞아. 오늘이 처음이야. 완벽해. 그리고 너는? 나? 응. 너는 5년 동안 서진이 키웠어. 학교 보내고 병원 데려가고 사랑 주고. 그랬어. 증거 있어? 사진, 동영상, 학교 기록? 있어. 사진 엄청 많아. 그리고 유치원 기록도 있고. 좋아. 다 모아줘. 그리고 응? 민준이 증언도 받을 수 있어. 민준이? 응. 서진이랑 5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엄마가 어떻게 서진이 키웠는지 증언할 수 있어. 민준이 법정에 세울 거야? 안 세워도 돼. 서면으로 받으면 돼. 알았어. 그리고 엄마도 증인이지? 응. 완벽해. 우리가 질 수가 없어.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사진 모으고, 유치원 서류 받고, 병원 진료 기록도 받았습니다. 민준이한테도 물어봤어요. 민준아? 응, 엄마? 서진이랑 지낸 거 기억나지? 당연하지. 우리 동생인걸. 엄마가 서진이 어떻게 대했어? 엄마? 엄마 최고였어. 서진이한테 밥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고. 고마워. 왜? 아니야, 그냥. 민준이를 안았어요. 엄마 왜 그래? 민준아, 혹시 서진이 데려가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지? 뭐? 누가? 아무도? 그냥 만약에. 싫어. 서진이는 우리 동생이야. 절대 안 돼. 그렇지. 엄마, 아무도 서진이 못 데려가게 해줘. 약속. 응, 약속. 민준이도 서진이를 정말 아꼈어요. 5년 동안 함께 자란 동생이었으니까. 한 달 후. 첫 번째 법정 심리. 은지랑 함께 법원에 갔어요. 유진도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판사가 들어왔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청구인 측 먼저 주장하세요. 유진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청구인 김유진은 피청구인 한서영에게 양육권 변경을 청구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김유진은 이서진의 생모입니다. 친권이 있습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네. 그리고 지난 5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하지 못했지만 이제 안정되었습니다. 안정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현재 병원에 정규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판사가 봤습니다. 월급이 28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 절반이 압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럼 실제 수령액이가 140만 원. 아이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한데요. 추후 압류가 해제되면 압류 해제는 8천만 원 다 갚아야 가능합니다. 현재 속도로 4년은 걸리는데요. 유진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5년 전 아이를 유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판사님, 그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면 유기가 정당화됩니까? 아니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아이를 찾지 않았습니다. 양육비도 내지 않았고요. 맞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양육권을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유진이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도 엄마예요. 제 딸이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앉으세요. 유진이 앉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은지를 봤어요. 피청구인 측 주장하세요.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피청구인 한서영은 지난 5년간 이서진을 성실히 양육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것은 5년간의 양육 기록입니다. 사진, 유치원 서류, 병원 진료 기록. 판사가 서류를 봤어요. 한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네요. 네, 한서영은 친모가 아니지만 진심으로 이서진을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네, 외할머니와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요? 네, 이서진의 오빠 이민준입니다. 10살입니다. 판사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10살이면 증언 가능하겠네요. 다음 심리 때 데려오세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심리가 끝났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은지가 말했어요. 잘 됐어. 판사가 우리 쪽이야. 정말? 응, 표정 봤어. 유진 변호사 말할 때 회의적이었어. 다행이다. 다음 주에 민준이랑 엄마 증인 신문 있어. 준비시켜. 알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응, 엄마? 다음 주에 법원 가야 해. 법원? 왜? 서진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인데? 누가 서진이 데려가려고 해. 누가? 서진이를 낳은 사람. 민준이 얼굴이 굳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민준이가 법원에서 말해줘야 해. 엄마가 서진이 어떻게 키웠는지. 알았어. 나 말할게. 엄마가 서진이 정말 잘 키웠어. 고마워. 민준이를 안았어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심리. 민준이와 엄마를 데리고 법원에 갔어요. 민준이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떨려. 괜찮아.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돼. 응. 법정에 들어갔어요. 유진도 와 있었습니다. 서진이를 보는 눈빛이 간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준 학생. 민준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작은 몸으로.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준 학생, 서진이랑 얼마나 오래 살았나요? 5년이요. 엄마가 서진이 어떻게 대했나요? 정말 잘 대해줬어요. 밥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고. 엄마가 서진이 사랑하나요? 네, 엄청 사랑해요. 어떻게 알아요? 서진이가 엄마 부를 때마다 웃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는 민준 학생한테 어떤 존재인가요? 제 동생이요. 진짜 동생.
만약 서진이가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떨까요? 민준이 눈물이 났어요. 싫어요. 서진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절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민준이가 내려왔어요. 저한테 와서 안겼습니다. 엄마, 잘했어? 응, 정말 잘했어. 다음은 엄마 차례였어요. 엄마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서진 양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하십니까? 네, 5년 전이었어요. 현관 앞에 유모차에 담겨 있었어요. 그때 어떠셨습니까? 처음엔 황당했죠. 근데 아기가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딸분께 키우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기는 죄가 없잖아요. 어른들이 잘못한 건데 아기가 왜 고통받아야 해요? 지난 5년간 딸분이 서진 양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정말 잘 키웠어요. 밤새 아기 보살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친딸처럼요. 친딸이 아닌데도요. 피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딸은 서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김유진이 서진 양을 데려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요. 양육비도 안 냈고요. 그건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면 친딸 버려도 됩니까?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데려가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유진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였어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한서영 씨, 서진 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딸입니다. 친딸이 아닌데도요. 피는 안 섞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5년 동안 키웠어요. 마음으로 낳은 딸이에요. 만약 양육권을 빼앗기면 어떻겠습니까? 눈물이 났어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서진이는 제 전부예요. 알겠습니다. 유진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한서영 씨, 김유진도 서진 양의 엄마입니다. 만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버린 사람한테 무슨 권리가 있어요? 그건 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새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이가 아플 때, 밤새 울 때 어디 있었어요? 저는 옆에 있었어요. 매일?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요? 말도 안 돼요. 서진이는 제 딸이에요. 절대 안 줘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신문 종료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잘했어. 응,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판결 내리겠습니다. 일주일, 정말 긴 일주일이었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혹시 지면 어떡하지? 서진이를 빼앗기면. 하지만 은지는 자신 있었어요. 걱정 마, 100% 이겨. 정말? 그럼. 판사 표정 봤잖아. 우리 편이야. 드디어 판결일.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주문. 청구인 김유진의 양육권 변경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김유진은 5년 전 이서진을 유기했으며 5년간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진이 무너졌어요. 반면 한서영은 5년간 성실히 양육했으며 이서진과의 애착 관계가 견고하다.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 현재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단, 김유진에게 월 1회 면접 교섭권을 부여한다. 쾅, 판결이 떨어졌어요. 이겼습니다. 은지가 저를 안았어요.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니까. 법정을 나왔어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축하해 서영가. 서진이는 내 딸이야. 영원히. 고마워 은지야.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안아 올렸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
중요한 일 보고 왔어. 무슨 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랑 서진이랑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당연한 거지. 서진이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민준이도 달려왔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이겼어. 서진이는 우리 가족이야. 계속. 와, 정말? 응. 야호, 민준이가 서진이를 안았어요. 서진아, 우리 계속 같이 살아. 당연하지. 오빠, 셋이 안았습니다. 엄마도 다가왔어요. 잘됐다, 서영아. 네, 엄마. 정말 잘했어. 넷이 안았어요. 우리 가족, 완전한 가족, 행복한 가족. 그날 밤 서진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 유진은 월 1회 면접 교섭권만 있어. 그것도 서진이가 원하면 안 해도 돼. 서진이는 완전히 내 딸이야.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3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13, 서진이는 9살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중학교 1학년, 서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저는 병원을 더 확장했어요. 2층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1층은 내과, 2층은 건강검진센터.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어요. 지역에서 유명한 병원이 되었습니다. 한서영 내과 정말 좋아요. 원장님 진료 꼼꼼하시고 친절하세요. 수입도 많이 늘었어요.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 대출도 다 갚았고 저축도 많이 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파트 30평. 아이들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와, 내 방이다. 민준이가 좋아했어요. 나도 내 방 있어. 서진이도 좋아했습니다.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유진은 월 1회 면접 교섭권이 있었지만 한 번도 실행하지 못했어요. 서진이가 거부했거든요. 판결 후 한 달 뒤 유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원장님, 서진이 만나게 해주세요. 서진이한테 물어볼게. 서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서진아, 응, 엄마? 너를 낳은 사람이 만나고 싶대. 싫어. 왜? 무서워.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래, 알았어.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진이가 싫대. 제발요. 한 번만. 애가 싫다는데 어떻게 강요할 순 없어. 원장님, 서진이가 원하면 연락할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도 유진은 몇 번 더 연락했지만 서진이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왜? 엄마는 엄마 한 명이면 돼. 나 버린 사람은 필요 없어. 그래? 알았어. 결국 유진은 3년 동안 서진이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유진의 소식은 가끔 들렸습니다. 예전 병원 동료를 통해서. 원장님, 유진이요. 요즘 진짜 힘들대요. 그래? 네, 월급 140만 원으로 사는데 거의 빠듯하대요. 자업자득이지. 그리고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있대요. 왜? 빚이 너무 많잖아요. 아직도 5천만 원 남았는데. 그렇구나. 원장님한테 양육비 매달 140만 원씩 내는 것도 힘들대요. 법원 판결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좀 불쌍하지 않아요? 전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유진은 서진이를 버렸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응? 나를 낳은 사람 이름이 뭐야? 왜? 그냥 궁금해서. 김유진. 김유진 다 어떤 사람이야?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줘야 하지?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너를 버린 사람. 왜 버렸어? 키우기 싫어서. 나를? 응. 서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쁜 사람이네. 그렇지? 응. 엄마가 훨씬 좋아. 엄마는 나 버리지 않았잖아. 당연하지. 엄마는 절대 안 버려. 약속?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서진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최고야. 가슴이 따뜻했어요. 이 아이는 완전히 내 딸이야. 6개월 후 서진이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숙제를 해왔어요.
그림을 봤습니다. 엄마, 오빠, 서진이, 할머니, 넷이 손잡고 웃고 있었어요. 예쁘다. 응, 우리 가족이야. 서진아? 응? 혹시 다른 사람도 가족에 넣고 싶지 않아? 누구? 너를 낳은 사람. 서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그 사람은 가족 아니야. 왜? 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은 나 버렸잖아. 그렇지. 엄마, 오빠, 할머니만 있으면 돼.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응. 서진이를 안았어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진이가 10살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물어봤어요. 엄마, 나 DNA 검사하면 엄마랑 안 맞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웠어. DNA는 부모한테 물려받는다고. 그래. 그럼 나는 엄마 DNA가 없는 거지? 응. 그럼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야? 가슴이 아팠어요. 서진아. 응? 엄마가 말해줄게. 뭐? DNA가 전부는 아니야. 엄마는 너를 10년 동안 키웠어. 밤새 간호하고 밥 해주고 아플 때 옆에 있었어. 응. 그게 진짜 엄마야. DNA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 서진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진짜 엄마야?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진짜 엄마야. 안아 올렸어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일기장에 서진이가 썼대요. 엄마가 나중에 봤습니다. 오늘 DNA에 대해 배웠다. 선생님은 DNA가 부모한테 온다고 했다. 나는 엄마 DNA가 없다. 하지만 엄마는 진짜 엄마다. DNA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엄마 사랑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편 유진은 4년 만에 빚을 절반쯤 갚았대요. 앞으로 2년 더 갚아야 했습니다. 여전히 월급 140만 원으로 살고 있었어요. 연애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혼자 외롭게 어느 날 우연히 유진을 봤어요. 병원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유진이 계산대에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30대 중반인데 40대처럼 보였습니다. 바구니에는 라면, 김치, 계란, 싼 것들만 있었어요. 저렇게 살고 있구나. 조금 씁쓸했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니까.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산하고 급하게 나갔어요. 저는 그냥 장을 봤습니다. 카트에 고기, 과일, 과자, 아이들 좋아하는 것들 계산하고 나왔어요. 제 짐을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평생 저렇게 살겠지. 혼자서 외롭게. 그게 네가 선택한 인생이야.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뭐 사왔어? 응. 서진이 좋아하는 딸기? 와, 좋아. 민준이도 왔어요. 저는요? 오빠 좋아하는 치킨도 샀어. 역시 엄마 최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저 민준이, 서진이. 할머니, 이거 드세요. 서진이가 엄마한테 반찬을 드렸어요. 오, 고마워, 우리 손녀. 할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 할머니가 먹을게. 민준이도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무슨 상? 수학 경시대회 1등. 우와, 대단한데? 헤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공부 도와줘서. 아니야, 민준이가 잘한 거지.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서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숙제 도와줘. 무슨 숙제? 나의 가족 발표. 그래? 뭐라고 발표할 건데?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고. 왜 특별해? 엄마는 나를 낳지 않았지만 진짜 엄마고, 오빠는 진짜 오빠고,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야. 그렇지? 피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잘 생각했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가르쳐 줬잖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마운 건데. 서진이를 안았어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서진이 학교에서 발표를 했대요.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 오늘 서진이 발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요? 네. 피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주제로 발표했는데 반 아이들이 다 울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저도 울컥했어요.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서진이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전화를 끊고 서진이를 안았어요. 우리 딸 발표 잘했구나. 응,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그래? 엄마도 자랑스러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유진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 뭐야? 양육비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 법원 판결이야.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매달 140만 원. 그건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야. 원장님 제발. 유진아? 네? 넌 서진이 버렸어. 5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왔어. 죄송해요. 이제 와서 힘들다고? 나도 힘들었어. 10년 동안 서진이 키우느라. 양육비는 계속 내야 해. 서진이 성인 될 때까지.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 후로 유진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3년이 더 지났습니다. 서진이는 13이 되었어요. 중학교 1학년. 민준이는 16, 고등학교 1학년.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어느 날 서진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나 김유진 만나도 돼? 깜짝 놀랐어요. 왜? 궁금해서. 어떤 사람인지. 정말 만나고 싶어? 응, 한 번쯤은 봐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연락해 볼게.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원장님, 서진이가 만나고 싶대. 정말요? 응, 이번 주 토요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우리 집으로 와. 오후 2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어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40대처럼 보였어요.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서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서진이를 봤어요. 눈물이 났나 봐요. 서진아, 안녕하세요. 서진이는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나 기억나? 아니요, 처음 봐요. 그렇지, 미안해. 왜 왔어요? 너 보고 싶어서. 3년 만에요. 유진이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저 엄마 있어요. 서진이가 저를 봤어요. 네, 진짜 엄마. 알아. 하지만 나도. 당신은 날 버렸잖아요. 그건 그때 힘들어서. 힘들면 자식 버려도 돼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 서진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셔도 돼요. 궁금한 거 다 풀렸어요. 서진아, 전 김유진 씨를 용서 안 할 거예요. 평생.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서진아, 제발. 그리고 서진이가 저를 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감사해요. 저를 버린 당신 대신 13년 동안 키워줘서. 눈물이 났어요. 서진아,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서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이제 확실해졌어. 뭐가?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거 꼭 안았어요.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마운 건데 날 키워줘서. 당연한 거야.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울었어요. 서진이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